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그 표를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오니까 아인슈타인이 내 기차표 어디 갔지? 내 기차표가 어디 갔나?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아유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누구신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꼬부려가지고 그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뭘 막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누군지 아신다니까요. 기차표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죠. 네. 아주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난 자네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훌륭한 것 같은데 난 도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아름다운 젊은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시간이 후딱 가. 한 시간이 후딱 가는데 나도 노인이니까 괜찮지. 근데 그러니까 노인 그런 뭐 같이 앉아 있으면 하루만 무시고 그게 상대성 이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대조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는 뭘로 발표하느냐, 올해는 뭐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냐면은 제대로 그거를 안 보셔서 그래. 단톡방을 제대로 안 보셔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야.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분명히 과제에 그렇게 했어요. 자, 3강에서 제가 과제를 내주고 지금 5강이 될 때까지 과제 아직 안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 훌륭해요. 네. 얼마나 바쁘게 사셨으면 그랬을까요? 예. 상생 가족 서사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그랬어요. 상생 가족 서사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 그랬는데 자신의 지적 경험이나 간접 경험에서 그 사례를 찾아서 오로 쓰시오 그랬어요. 오예요. 의견, 이유, 예시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서 쓰시오 그랬어요. 자, 뭐에 대해서? 상생 가족 서사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 1, 2, 3, 4, 5번까지 이게 쭉 과제가 나갔지만은 2, 3, 4, 5번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경청하시고 수업을 마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1번은 조금 이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네, 어서 오세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해서 과제를 하신 분을 제가 보니까 우리 이예순 선생님 진짜 잘했어요. 네, 저분이 국문학과를 갈까 말까 했는데 지금 오셨습니다. 네, 진짜 잘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박혜정 선생님 갑자기 과제 내시 그러니까 아침에 가셨는데 잘했어요. 사례까지 쫙 해가지고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하면서 잘했습니다. 역시 총무님은 총무님입니다. 네. 또 나를 잘했는지 하시는 분 우리 그 권영순 선생님은 아침에 내가 차를 타고 막 오는데 뭐라 그러셔서 과제 오늘 발표하려고 하느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3일째 과제 내신 거가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갑자기 3일째 과제 내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김영순 선생님의 삼위일체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네. 예. 정말 전문가다운 그런 과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면서 제가 제가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게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져서 이 마이크 좀 나오게 하라 그랬죠. 총무님 가서 지금 에너지는 다 이걸 키면 또 왕왕 그래. 안 돼요? 예. 오면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김영옥 선생님의 오래오래 이 시설 좀 똑바로 하라고 좀 사모님이 좀 말씀 좀 하셔. 예, 이게 힘은 하울이 생긴 거. 미리 좀 해주세요. 예, 확인을 수업 중. 오, 막 그래요. 네, 다음은 좀 똑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옥 선생님의 과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이렇게 아까 공유를 했는데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는데 김영옥 선생님한테 제가 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영옥 선생님한테 제일 필요한 상이 뭘까요? 저분의 특징은 잘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마취 파스입니다. 이거 엘도크림 2만 원짜리. 와, 박수. 와,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붙이면 마취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문학개방 할때 등 뒤에다 저거 다 대비를 해버렸어요. 무림수 선생님이 또 다 붙여줬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가려워요. 따갑고. 예. 그 다음에 기관 시작하는 김에 우리 문인수 선생님 칭찬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 제가 어저께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무 자랑을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지쳐.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근데 저 양반 말 안 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다 밥을 도시락을 8개 쌌대요. 현미밥을 여기 먹을 여러분들 잡술 거. 그래서 내가 하지마. 아침에 맡겨오기 준비하기도 바쁜데 하지마. 그러니까 다들 아침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플 때니까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바리바리 들고 왔어요. 예. 그거 어쩌겠어요. 저분이 보니까 내가 볼 때 못 말려 아줌마야. 못 말려 아줌마. 네. 사랑이 아주 가득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문화개방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문화개방 끝나고 나는데 그저께인가? 그저께구나. 누군가가 나한테 막 찾아왔어요. 박수영 씨가 누구예요? 박수영 씨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박수영 씨가 누구냐고요? 그래서 여기 환우분이신데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데 어떡하지? 근데 여자분이야 그분이. 그리고 팬이냐? 이영길 목사님 선배님인가? 아니야. 임명희 집사님이 찾았어. 시가 너무 좋다고. 시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모두의 작품들 보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들 인제가 와가지고 아이고 나도 하고 싶은데 경영실장님 나도 하고 싶은데 또 부원장님 사모님 나도
만 원이면 되니까 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글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우리 정수성님 그 시화도 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수술하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시댁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뭐 이쪽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못 하시니까 다 밭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시아버님이 시킨 거예요. 너는 고추대를 묶어라. 너는 뭐를 해라. 너는 뭐를 해라. 그대로 쓴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자, 우리가 먼저 발표 먼저 다 오셨으니까 좋은데 예, 오늘 다 오셨습니다. 과제를 너무 성실하게 하셔서 제가 뭐 감동을 먹었습니다. 우리 권영순 선생님의 3일체도 그렇지만은 예, 3일체 발표를 먼저 해주세요. 붓빌린 나무꾼은 이제 이렇게 서사를 하신 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할머니 쓸 수 있습니까? 마이크 대고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완전히 모델입니다. 네. 모범 답안입니다. 네. 저희 가족 얘기인데요. 좀 창피하지만 제목 3.1체 가족. 몇 해 전입니다. 휴대폰에 밴드가 만들어서 대학 동창들이 30여 년 만에 연결되었다. 반갑고 신기하기도 하여 매일 문자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그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만나러 나갈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보고픈 마음 꾹꾹 누르다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생각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대학 동창들을 초청한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셨다. 어머니는 요리 대회에 여러 번 출기도 하고 콩요리 경연에서 대상까지 타신 분이다. 토마토 냉면, 통밀만두, 도토리묵, 도토리전, 콩탕, 현미와플 등등. 시어머니는 푸짐한 상차림에 10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갈 음식까지 담아 놓으셨다. 음식 준비가 마치자 며느리가 친구들과 편하게 놀도록 이웃집으로 피해 주셨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처음 만난 터라 서로 얼싸안고 어깨를 흔들며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랐다. 자리에 앉자마자 특별한 음식들로 가득 차려진 밥상에 일이 벌어졌다. 더 놀란 것은 그 음식들을 시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다는 것. 당시 나는 대학원 공부를 하던 중이라 집안 살림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새로 맛보는 음식에 감탄이 쏟아졌다. 통밀로 만든 만두는 처음이야. 도토리떡이 초콜릿 색깔이네. 왁자지껄 걸 떠들며 배불리 먹고는 저마다 살아온 삶의 보따리들을 풀어놓았다. 잔을 키우는 이야기, 새로 시작한 운동 얘기 등등 끝없는 주제로 쉴 새 없이 수다를 떨다가 시집살이로 화제가 흘러갔다. 공통 분모 한 가지는 모두가 시부모와 분가해서 지낸다는 것이었다. 한 친구는 1년을 시집에서 살았는데 쉽지 않았단다. 또 다른 친구는 7년을 살고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는데 나중에 남편이 따라 나오더란다. 30여 년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내가 신기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라고 힘들지 않았겠는가. 신혼 초부터 수시로 시어머니와 부딪히며 내면으로 극심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로에게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그런 대로 큰 불만 없이 살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지낸다고 하자 한 친구가 느닷없이 말했다. 너희 가족 3.1일체네. 3.1일체.
기독교에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개체이지만 하나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공동체에서 이루어내기 힘든 꿈의 연합을 우리에게 빗댄 그 친구의 말에 어려운 과목에 A+ 학점을 받은 것처럼 기뻤다. 지난날에 쌓인 아픈 기억들, 마음에 누러붙어 있던 응어리들이 일순간에 녹아내렸다. 사실 시어머니와 나는 많이 다르다. 어머니는 일에 꼼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지내는 때가 많다. 나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일에는 덜렁대고 실수가 잦다. 제일 힘든 부분은 부엌에서다. 각자 요리 방법도 일하는 방식도 다르다. 깍두기를 담글 때 시어머니는 큼지막하게 썰기를 좋아하고 나는 입에 쏙 들어가게 잘게 써는 것을 좋아한다. 수도꼭지에 물 트는 방식도 달라서 나는 한 줄로 졸졸 흐르도록 틀고 어머니는 쏴하고 물을 분사해서 사용하기를 좋아하신다. 손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취향대로 바꾼다. 작은 일에도 의견 차이로 감정에 많이 서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무건 시위를 벌이는 날들도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힘든 고부관계에서도 특효약이었다. 긴 세월을 한 지붕 아래서 복닥거리며 지내는 동안 서로에게 점점 길이 들어갔다. 차이점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며 고마워한다. 무섭고 어려워 보이는 시어머니가 차츰 편한 사이가 되었다.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엄마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내가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사는 신앙이 우리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각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안 서로와의 관계도 가까워졌다. 삼각형과 사각형이 만나 서로 모서리를 찌르며 상처만 주고받던 시절을 지나 보름달같이 둥그런 하나의 원으로 연결되게 해주었다. 조만간 내 삶에 A+ 학점을 준 친구들을 다시 부르고 싶다. 유튜브 덕분에 한층 더 여물어진 시어머니 표 음식에 재미난 이야기들을 버무려서 웃음꽃을 피우고 싶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한 상에 모셔야겠다. 80여 년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비법인 채식 강의도 부탁해 보아야지. 우와. 멋집니다. 이게 수필로 우리가 보는데, 그죠? 수필 장르로 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서사를 분석을 해보면, 자,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가족. 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네, 어머. 시어머님이시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슬쩍 시어머님을 부모 서사에서 밀치기를 살짝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뭐 다 뭐 어려운 일이 없겠느냐 뭐 이런 거는 은근히 시어머니 밀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 들어보면 시어머님 자랑을 은근히 했어요. 어머니 감싸기가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끝에 또 부모 서사에 누구 나오니까 맨 끝에 마무리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싸기. 그러니까 밀치기, 되찾기, 시어머님을 밀쳤다가 되찾았다가 감쌌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서사가 거기에 다 나와요 지금. 이 수필로만 이제 집중해서 쓰셨어도 그 안에 서사는 다 지금 포함이 된 아주 모범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쓰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이해순 선생님의 과제를 보면은 와, 진짜 놀랐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이 과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관적으로 컴퓨터로 쳐가지고 하지 말고 이건 이대로
이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졸업 기념 문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신 분은 손으로 쓴 그대로. 꼭 그걸 가지고 컴퓨터로 이관적으로 쫙 해서 하지 말고, 제가 진주에 가서 하원팔 목사님하고 소에서 교수님하고 2주 동안에 사회대에 가서 1년 동안 할 강의를 2주에 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하루에 9시간씩 했습니다. 진주중앙교회 4층에서 그걸 하고 왔는데, 끝나고 나서 문집을 냈는데 진주문이라는 문집을 냈어요. 그게 다음에 여러분들 갖다 드릴게요. 근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가 공부한 어떤 그 보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과제 낸 걸로, 물론 이제 우리 평가할 때도 쓰지만 그런 문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글씨체를 한번 보세요. 예, 이해순 선생님, 예. 이거 꼭 붓글씨 쓴 것 같아요. 네. 사회생 가족 서사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고 자신의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에서 그 사례를 찾아서 오래오 의견, 이유, 예시의 점 정리 순서를 작성합시다. 의견, 여유, 이유, 예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읽어주세요. 그냥 뭐 정성들여서 안 쓴 것 같은데 글씨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과제에 보면은 자기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박희선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했죠. 아버지 얘기서부터 집안의 남자 얘기로부터 시작했잖아. 그죠? 첫 번째. 예? 아니에요? 저는 얘는 안 돼요. 과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오빠, 어머니 끝에 하나님 그렇게 나오죠. 그죠? 언제가 본인도 글로 쓴 거는 제가 다 읽었는데 누구 작품인데 헷갈려요. 권희동 선생님입니다. 아주 정시가 많아가지고 정수정, 권희정, 박희정, 권희정 선생님. 예, 요게 그겁니다. 네. 예, 먼저 드셔. 이거 이제 다 하셨는데 5분까지 다 하셨어요. 박수. 이해순 선생님한테 상품 드릴 거 없어요? 과장님 주머니 좀 한번 털어보시죠. 배추잎을 하나 내놓으시든지. 네, 마이크.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셨습니다. 손으로 쓰고. 안녕하세요. 예수입니다. 상생 가족 서사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고 자신의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에서 그 사례를 찾아서 오레오의 순서로 작성합시다. 의견. 상생 가족 서사의 개념을 가족 간의 사이에 일어나는 서사로 가족 간의 잘못이나 단점들을 감싸주고 비난이나 처벌보다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가족 사이에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헐뜯기만 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지만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저에게는 삼촌이 한 분 계셨어요. 10년 가까이 아이가 없어
간절히 자식을 기다리다가 10년 만에 10년째 되어 아들이 생겼지요. 그 뒤에 아들 하나 또 더 얻으셨고 세상을 다 얻은 듯 좋아하셨죠. 삼손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부모님은 삼촌을 엄청 사랑하시고 또 삼촌도 숙모님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 뒤에 나중에 숙모님께서 노름에 빠지셔가지고 많은 빚을 지셔서 삼손이 그 빚을 갚고자 가외까지 하시며 노력하시다가 심장병에 가루로 쓰러지시며 나중에는 돌아가셨지요. 그 뒤 빚잔치를 하고 잘 안 보이나 월세방에 아이들만 남긴 채 보따리 장사를 하신다고 아이들을 방치하셨지요.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에 나중에 큰아들이 결혼하게 되어서 자기 이모네 집에 인사차 들렸는데 저녁도 안 드시고 갑자기 숙모님 집에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재촉을 하셔서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그 길로 앞에 타고 있던 아들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째 아들도 결혼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칠순잔치도 해드리고 효심을 다하여 모시고 살더군요.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80이 지나고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아들 손을 꼭 붙잡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을 원망만 한데도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드린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의견 제시. 요즘 갈수록 노인들에게 무관심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부모님께 효심을 다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을 건데 어머님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그걸 다하는 동생을 보면서 참으로 정말 공교육적인 많다고 느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거 복사한 거라 가지고 이걸로 읽어서. 네, 이걸로 읽었으면 차라리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본인 건데 이게 복사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잘하셨습니까? 예. 네, 오레오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혜순 선생님 작품을 뒤에까지 다 보면은 건진 것 같아요. 수제자 하나 건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사 분석을 하면 자녀를 주체로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 미치입니까? 감싹입니까? 감싹이죠. 예. 그 어머니가 그 노름을 해가지고 그 빚을 큰테 줬는데 그 아들이 원망 안 하고 끝까지 잘 효도를 했잖아요. 그걸 오래오래 잘 표현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권씨를 박씨로 바꿨던 권희선 선생님 어제 설화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두 가지 이상 하라 그랬더니 두 가지 다 하셨어요.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주 수업하기 전에 아침에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글씨가 너무 단정해요. 글씨 이렇게 단정하게 쓰시는 분은 마음도 단정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불린 나무꾼의 서사에서 나무꾼의 자세에 대하여 연상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글로 씁시다. 그걸 했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복불린 나무꾼 그거를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꾼은 하루에 나무 2줌의 복만 타고났는데 부지런히 노력하여 옥황상제도 감동하여 나무 100짐을 해도 되는 허락을 받는다. 단 그 복은 빌린 복이니 나중에 정수래에게 다 인계하여야 하는 복이다. 후에 정수래를 만나고 그에게 자신이 모은 재산을 다 넘겨주고 떠나려 했지만 함께 지내게 된다. 나무꾼은 나무 2짐 복밖에 못하고 났지만 마음씨가 오라 한평생을 좋게 지낸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읽는 게 왠지 나의 이야기인 듯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도전이 되기도 한다. 내 삶도 지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복이 적었다. 나무꾼이 나무 2짐밖에 못하는 복을 타고난 것처럼 어린 시절에 내가 그랬다. 첫째, 아버지가 너무 무능력했다. 술을 좋아하셔서 본인 술을 드시느라 아내와 자녀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서 엄마가 혼자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셔야 했다. 둘째, 오빠가 사춘기에 방황하여 오랜 시간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행복한 기억보다 가정의 2 남자로 늘 근심과 부족함이 가득한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그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중1 되던 해에 엄마 아빠가 아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다. 7살 때부터 동네 교회에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때 우리 삼형제는 가끔씩 교회에 갔지만 이때부터는 부모님과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꼭 나무꾼이 옥황상제에게 100짐을 해도 되는 허락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 아니 나에게는 엄마가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시는 게 큰 복이 되었다. 교회에 다니고 단번에 아빠와 오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엄마가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시니 가정에 웃음이 생겼고 그것이 내겐 큰 소망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 복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었기에 생긴 복이다. 비록 2줌밖에 못하는 박복한 나무꾼이지만 부지런히 노력하여 복을 빌려 산 나무꾼처럼 우리 가정도 내게도 예수님으로 복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나도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빌린 복을 정수래에게 돌려준 것처럼 나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스리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돌려주어야 한다. 나무꾼이 부지런히 노력한 것처럼 나도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전할 것을 다짐한다. 네,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죠? 나와의 연관성을 들어서 잘 풀어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체는 누구를 보면 될까요? 부모 서사로 봐도 되겠죠. 네,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목사님 옛날에 술 많이 사주셨어요? 술 많이 사서 보셨냐고. 잘못된 질문에는 답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네. 술 심부름 가다가 막걸리를 받아오라는데 이게 무언가 생각해가지고 하나 주인날 이렇게 먹었는데 시큼해가지고 이걸 왜 먹지? 그렇게 먹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잡숴보셨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피난 가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집에서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서 이게 그릇 같은 데다 이렇게 세수대 같이 생긴 데다 밟아서
그걸 말려가지고 누룩으로 술을 담는데 그 술을 담아가지고 하면은 그 순경이 오면 밭에다 감췄죠. 콩밭에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잘 감추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수대인가 뭐 넣어가지고 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는 건 뭐냐면 술찌검지가 있죠. 아 지금 너무 먹고 싶다. 사카린 넣어가지고 맞아요. 그거 먹고 7살 먹을 때 취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거 진짜로. 술미. 술찌검지. 아니 저희는 그럼 뭐야? 술찌개미라고 술미라고 그래서? 그래서 술미. 술찌개미? 네, 우리도 술쟁이거든요. 술미. 예, 저희 술사리네, 지방에서 지역에서는 술사. 술미라고 그래서. 술찌개이라고. 지금 충청도 사람들에서 찌개. 너무 맛있어요. 우리 표준어야. 너무 맛있지. 우리 먹고 싶지. 저 많이 먹고 자랐어요. 너무 많이 술 많이 먹은 사람은 뭔가 통하는 게 있어. 그런 그 술을 잡수셔서 가정을 돌보시지 않은 아버지를 밀쳤어요? 밀쳤습니까? 되찾았잖아요. 되찾고 감싸고 결국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하는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녹아나는 그런 좋은 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술지개미가 표준어네요. 술지갱이, 술지개미. 개미. 개미. 어이. 근데 충청도에서는 술찌검이라고 그러지. 술지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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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찌개이. 네, 이렇게 박희정 선생님이 자신의 이해 서술하기, 서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 서술하기. 네, 깜찍하게도 아침에 오기 전에 저는 총무 입장에 과제 안 해가지고 할 수 있어?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서 알려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귀여워 죽겠어. 한복도 잘 어울리던데 진짜로. 감사합니다. 한복이 잘 어울린다고? 예. 나는 더 잘 어울리시죠? 됐어. 그만해. 너무 고우셨어요, 진짜. 자기는 아니, 저는 지난 주일날 밤에 늦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때까지 저를 잊어버리고 있었어가지고 정말 급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밤에 과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내탓 서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 서술하기를 했는데요. 장모가 된 며느리를 요약했고 서로 내탓 서사에 대한 이해 서술하기를 발표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시부모와 아들 내외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빨래를 삶다가 시어머니에게 빨래를 부탁하고 이를 보고 오니 시어머니가 졸다 빨래를 다 태워버렸고 그 탓을 남이 아닌 서로 자신의 잘못이라 돌리는 내용의 설화이다. 보통의 경우 이런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면 서로 상대를 탓하거나 또는 원인 제공자나 이야기 속 약자인 며느리가 야단을 맞기 쉬운 상황이지만 이 설화에서는 시부모도 서로 자신의 잘못이라 탓하고 마지막에 아들도 소틀 사온 자신의 잘못이라 탓을 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즉 가족 모두가 자기 반성을 하며 서로를 감싸주고 토닥여주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가족 서사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내 탓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과 어른다운 모습, 자신부터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성숙한 문제 해결 방향을 짚어주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업 오기 전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상담 끝나고 바로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프린트해서도 드리고 또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그래놓고 제가 좀 그래도 높아심을 걱정이 돼가지고 전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 교수님 무슨 과제는 뭐 전날 얘기를 미리 아침에 오면서 제가 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야 또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인제서 뭘 어떡하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제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레오 얘기도 허버드 대학 얘기잖아요. 허버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그걸 설명했어요. 그날. 근데 오레오가 뭐지? 또 누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신 분. 오레오가 뭐지? 물어봐서 아직도 오레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영옥 씨 폰 예. 보고 해야 되겠어요. 예. 그거 폰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본인들의 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김영옥 선생님 거는 오늘 제가 글로 공유했으니까. 본인들의 핸드폰 열어보세요. 거기에 올렸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문학힐링 치유사 자격증 과정 레포터 김영옥 황조가 오피니언 외로움의 대상이 옆구리에 비유해 또 짐승만큼도 못 미친 자신을 한탄한 시라 생각한다. R. 대화의 상대 없이 홀로의 외로움 그것은 말이 잘 통하는 이성이라면 더욱 외롭게 느껴질 것 같다. 엑서사이즈 내가 지금 겪고 있으며 절실히 절박하게 경험 중이다. 5.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언제나 대화자가 필요하고 말을 할 상대가 필요한데 무건수행하고 있듯이 하고 있으니 나로서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면 감사의 상태가 된다. 하지만 유리왕은 하나님을 몰랐을 테니 여자가 둘이나 있었는데 욕심이 아닌가. 치희가 본국으로 가더라도 화희도 있었는데 왕이라 삼천궁녀를 거느린 의자왕 솔로몬도 있었으니 인간의 욕심이란 한계를 봤을 땐 끝이 없을 텐데 마침 깨꼬리가 즐겁게 장난을 하며 노리는 꼴을 보니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잘 표현한 시죠. 가족 서사 중 아버님을 살찌워 장에 팔자는 아들의 슬기로움 오피니언 지혜가 돋보이는 아들 이유 예나 지금이나 성품은 타고나지만 지혜와 슬기만큼은 배움으로 되지는 않은 듯 꾸준한 독서와 자기 성찰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생겨나는 듯. 예, 때로는 번뜩이는 재치와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때도 있는데 아들의 슬기로움이 가정을 지키고 복이 된다는 상생의 이야기로 마지막에 시아버지는 절대로 팔 수 없다는 며느리 애기도 봐주고 장작도 패주는 지금도 우리 시골에 그런 집들이 있는데 대부분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분들을 술도 안 마시고 아내에게 잘해주는 아저씨를 왕따시키고 지금 생각하니 참 현명한 아저씨인데 왜 주위 환경에 따라 그런 사람을 왕따시키는지 그 아저는 술을 안 마시고 사는 애처가였다. 늦게도 자식을 낳고 복받는 조건이 되는 것을 봤다. 서로 내 탓, 오피니언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억지스러움이 있지만 화목하기는 할 것 같으다. 이유, 배려가 몸에 밴 가족들 때문에 이런 집에서 살면서 습관이 되면 향기가 나는 배려가 넘쳐 크리스천의 기질이 생길 것 같다. 예를 들어 실제로 여수영 병원에 갈 때는 파산 신청을 하고 병들어 죽을 자리 찾아갔는데 매월 광주지방법원에 가서 면책 결정을 받으라 했었는데 별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봉투를 주며 잘 다녀오라고 기도하겠다고 했을 때 나로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를 가훈으로 배우고 자란 나는 역으로 공짜로는 베풀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비난을 겪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실천하려 하면 역시 사람은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다 보니 나 또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 현호 친구 같이 3년이 안 되어 간암 2번 재발에 척추까지 전이되어서 진짜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고 3년이 안 되어 병원에서는 모두 없어졌다는 소견에 둘이 끼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 전에도 오산에서 온 대장암으로 온 누님 역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고 수술하러 갔는데 수술방이 없어 한 달 연기한 사이에 화동에 있는 베델 최차순 원장님에게 다녀오라고 보냈었는데 한 달 사이에 암이 모두 없어져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기주의 배려하는 내 탓이요 배려하면 내 탓이요 이타주의 표본으로 예수님 나라 천국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는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누리며 사는 길은 정말 힘듭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나사 빠져 모자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바탕이 되고 보니 한국이 살기 좋아서 북유럽에서조차 한국으로 이민 오기를 절개한다니 격세지감입니다. 모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배우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시는 분 여기 잘 보이죠? 이렇게 폰에다 넣지 마시고 프린터 해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거제제 주민정이 됩니다. 알았죠? 네. 어떻게 할 데가 없는데 거기는. 네. 네. 과제를 냈는데 발표가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과대표님 과제 네? 과제 내셨어요? 안 내셨죠? 네. 안 내셨다고 그러시는데 어쩜 이렇게 얼굴을 동그랗게 들고 빨개졌다네. 네. 네. 잠깐 좀 쉬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쉬라니까 우리 또 다 화장실 갔다 그랬는데 이 얘기만 하고 자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는 말무덤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말무덤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 같아요? 나쁜 말을 한 동네에 엄마는 하는데 아버지가 여럿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서 사는 동네인데 그냥 눈만 뜨면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왜냐하면 각성맞이니까 싸우고 막 그래서 결국 거기다 말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가 뭐 비난하고 흉보고 뭐 그러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 무덤에 가서 실컷 하고 흉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관계 속에서 그러지 않기를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대죠.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크게 힘든 사람도 있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대박 난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딱 말 한마디 잘했어요. 근데 대박 났어요.
목사님. 예수님? 우측 강도. 네. 우주가 우측 강도가 말 한마디 뭐 잘했어요? 네?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박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또 말 한마디 잘못하는 사람 그 옆에 사람이지. 네가 예수님,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속에 제 생각에 마음속에 각자 마음속에 말 무덤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혈액형이 O형이에요. 그래가지고 O형 쟤도 O형이래.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말이 있으면 묻어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서 또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 해버려야 돼. 근데 어저께 마색교회에 바자회가 있었어요. 부르이웃돕기 바자회가 있어가지고 저기 이수님 이제 우리 차에다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뭐를 했냐면 스트레스 검사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52가 나왔어. 스트레스 검사. 스트레스가 참 높으십니다. 진성수 목사님께서 스트레스 참 높으시는구나. 많이 높죠. 그리고 이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검사했어요. 엄규. 스트레스. 와, 스트레스. 0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게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뭐 지지고 볶고 52년 살면 0이야 0. 깜짝 놀래요.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고. 그 혈관 지수 최고. 아무것도 문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랬어요. 저 100살까지 넉넉히 살겠죠?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저기 지 선생님한테 나갔나 보다. 그랬는데 우리 희숙이가 나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더니 희숙이 스트레스 62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집에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사는데 한 사람은 스트레스 0이고 한 사람은 50이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잘난 척을 참 좋아해요. 오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 모든 거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요. 그러시니까 이게 좋아요. 그랬어요. 무엇으로 검사하나요? 스트레스 검사. 손에다 이렇게 뭐 산소 포화도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끼고 앉아서 왜 오래 했지? 그래가지고 이게 수치로 하는데 난 다 좋아. 진짜라니까. 다음에 가져와 볼게. 다 좋은데 그거를 보고 나서 남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정미에 사회보던 문화교육 정미 사회보던 사람이 내가 한복 입고 할 때 하시라고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띠를 되게 이쁜 거를 선물로 어디 가져왔지. 그래가지고 내 머리에다 이렇게 꽂아놓고서 이렇게 놓고 이쁘다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보고 앞에 앉혀놓고 우리 아저씨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뻐요? 선생님? 교수님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많이 앉아있더니 제가요 여태까지는 각방을 썼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뻐서 오늘 밤부터 합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괜찮지 않아요? 네? 문제는 우리 집은 방이 한 칸밖에 없는 집이에요. 없어. 방이 2개 없어. 그런데 즉석에서 여태까지 각방을 썼는데 오늘 밤부터는 우리 마누라가 이뻐서 한 방을 써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머리가 좋거든. 그러니까 삼성에 착 붙은 사람이야. 머리가 좋아서 딱 이렇게 하고 나서 괜히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이렇게 살자고. 자, 화장실 갔다 와서 좋은 짓이나 하겠습니다.
다시 갔다 오셔서 아까 그 저기 강도